효능이라든지 안정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좀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비교 임상을 결정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비교 임상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흐름은 너무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단기간에 지금 100%가 올라갔죠. 15만원에서 거의 한 2주 사이에 30만원 찍은 거니까 거의 100%가 올라갔던 단기 폭등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여기서 아무리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도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조금 분할로다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댓글 보니까는 70배 이상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상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것은 글쎄요. 그때 가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임상 3상이 실패할지 아니면 성공할지도 모르는 시점이고 이 비교 임상에 대한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서 막 100만원까지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천천히 물량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하면은 땡큐다 하고 밑에서 받아도 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국내 백신 최초로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어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 혼자 우려하는 게 아닙니다. 임상시험 방법으로 비교 임상 방식을 선택했는데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2상이라든지 3상 계획 승인을 받았던 제넥신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이 비교 임상이라는 게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임상 방식이거든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지난 4월 프랑스 이제 발레바가 유일하게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 임상을 진행 중인 부분이죠. 일단 유효성 임상과 그저 비교 임상 요 정도로 좀 나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은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유효성 임상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유효성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1만 명 이상의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시험해 갔고요. 백신의 방어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비교 임상은 백신 접종자 수천 명의 면역 반응 지표를 기존에 뭐 허가한 백신 그 접종자의 지표와 비교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식약청 같은 경우는 5월 31일 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계획서 표준안을 마련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상 규모를 조금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긴급 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 원성 비교 임상을 허용을 해버렸어요. 국내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유효성 임상과 비교 임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유효성 임상을 선택을 한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비교 임상을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비교 임상을 좀 선택을 했을 때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드는 백신과 비교할 수 있는 상대적인 뭐 대조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노바백스랑 SK바이오사이언스랑 비슷한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바백스가 6월달 7월달에 승인이 나와서 생산이 되는 게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노바백스가 6월달 얘기하다가 8월달 9월달 얘기하다가 이제 11월달 12월달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 임상을 선택을 하고 노바백스 쪽이랑 승인이 나면은 노바백스는 비교 임상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었고, 일단은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영상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사가 신속하게 임상 대상을 모집 진행하도록 고심을 하다가 허용한 제도가 비교 임상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식약처장은 비교 임상 도입 이유로는 뭐 수만 명의 시험 대상자가 필요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접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미 많은 백신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만 명의 시험 대상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이후 뭐 셀리드라든지 유바이로직스라든지 진화생명과학 등이 일제 비교 임상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에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과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510이라는 것을 이 백신과 좀 비교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3,990명에게 그 510 백신을 투여하고요. 남은 990명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투여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임상용 비교 백신 공수 하늘에서 별 따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넥시는 말씀드렸듯이 비교 임상이 아니라 유효성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좀 더 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넥시는 DNA 백신으로 처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이 인도네시아로 가고 유효성 임상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비교 임상이 수출 제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내 기업이 선뜻 비교 임상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임상은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수출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민한테만 투여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잖아요.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인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비교 임상을 통해서 나왔던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왔는데 해외에서 오케이 사인 나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임상을 또 진행할 건가요? 임상으로 비교 임상은 명확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온 거죠. 내가 가장 좋은 백신이야라고 나왔어. 그리고 그거를 좀 간결하게 판단을 해갖고 간결하게 시험을 해갖고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긴급적으로 사용 승인한 거예요. 지금까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긴급 사용 승인의 뜻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백신의 종류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백신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비교 임상을 했던 백신을 갖다가 오케이 사인을 내줄까? 이런 부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국가의 협상력이라든지 그 회사의 협상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게 무조건 100%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독일에서도 그 mRNA 백신을 공법으로 만들었던 큐어백에 있는 백신이잖아요. 큐어백 회사의 백신. 그것도 유효성이 48%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긴급 사용 승인도 물론이고 WHO에서도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물론 이 약효라든지 효능성을 본다라고 안정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어저께 밝혔던 510에 대한 뭐 효능이라든지 안정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라고 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뉴스라든지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른 거랑 이제 비교 임상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승인했던 게 해외에서 승인이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죠.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은 맞지만 비교 임상이 피실험자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도입률이 18%에 불과하지만은 한국 정부는 이미 1억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계약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넥싱은 유효성 임상 진행 배경을 설명을 했던 거고요. 물론 이제 DNA 백신이 나온 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유효성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고려대 구로병원 뭐 감염내과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아니면 유럽의약품청 등의 비교 임상에 면역 대리지표에 대해서 합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임상의 국제적으로 효과가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상한가 올라가고 임상 3상이 승인이 됐으니까 기분 좋은 분위기에
요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로 내가 이 라인을 쫓아갈까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래서 혹시라도 너무 충동적으로 매매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보는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얘가 지금 상한가 가까이 나왔죠. 어저께 29% 상승이 나오고 오늘 조정도 잘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봤을 때는 이 영역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물량은 밀리면 또 매수하면 된다, 아니면 그냥 가져가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임상 3상이 승인이 되고, 이게 FDA라든지 유럽이라든지 WHO에서 비교 임상을 했어도 너희들은 괜찮아라는 인증이 나온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시판이 되고 그게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회사의 가치가 확 뛰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임상 3상 진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우리가 기다렸던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해서 효능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서 올라온 거고요. 근데 그런 긍정적인 판단만 가지고 나서 얘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물량에서 일부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예로 제가 영상 찍어 드리는 것 중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전임상 단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밀리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완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갖고 계시는 분들 수익은 축하드리고요. 요 라인에서는 신규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눌리는 구간을 좀 기다리시던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리스크가 있다. 물론 미래 가치라든지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상이 성공이 되고 비교 임상이 오케이 사인 났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상승 모멘텀이 겹쳐질 겁니다. 그 모멘텀은 실적이라는 모멘텀으로 좀 보면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게 주구장창 올라가지만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수익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서 현금 확보해 놨다가 밑에 눌리는 구간에서 조금씩 다시 매수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이 있습니다. 8월 이벤트인데요. 1년에 360만원인데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년에 120만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요 방송반 체험기간이 5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상세한 상담을 원한다,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홈페이지에도 카톡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으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톡 친구 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드리는 혜택들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카톡 친구 추가했는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해서 상담 드리면서 이러한 혜택이 있고 앞으로 계속 받으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